만약에 우리가 매일 쓰던 아주 평범한 물건이 어느 날 갑자기 무기로 변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끔찍한 상상이 현실이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지는 삐삐가 어떻게 수천 명을 노린 대량 살상 무기로 돌변했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려 3,000명입니다. 2024년 9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이렇게나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어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 숫자만 봐도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얼마나 치명적이고 또 얼마나 조직적인 공격이었는지 바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끔찍한 결과를 만든 무기는 무슨 최첨단 미사일이나 강력한 폭탄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바로 삐삐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 허리에 차고 다니던 호출기요. 대체 어떻게 이런 구식기계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사건은 한마디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디지털 테러였습니다. 특정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이었는데요. 레바논 전역에 흩어져 있던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삐삐 수백 대가 마치 누가 스위치를 동시에 누른 것처럼 한순간에 폭발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니 좀 기묘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그런데 보안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조직이 왜 최첨단 스마트폰이 아니라 하필이면 삐삐를 쓰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낡은 기술에 대한 믿음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은 이거였어요. 적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를 추적하거나 대화를 도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는 삐삐를 쓰자. 그럼 해킹이나 감시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었던 거죠.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의 스마트폰은 아시다시피 온갖 해킹과 추적 기술에 노출되어 있죠. 반면에 오른쪽의 삐삐는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었던 거죠. 바로 이 믿음이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신뢰가 역으로 가장 파괴적인 공격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죠. 자신들의 가장 큰 강점이 곧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된 정말 소름 끼치는 배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트로이 목마가 된 삐삐가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최종 사용자 손에 들어가기까지 그 길고 복잡했던 여정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이 질문부터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멀쩡한 통신기기가 원격 조종 폭탄으로 둔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는 곳, 바로 공급망에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좀 보세요. 꽤 복잡하죠? 이 삐삐가 이동한 경로인데요. 대만에서 출발해서 유럽의 헝가리, 불가리아를 거쳐 시리아와 레바논까지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문제는 이 긴 여정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 삐삐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경로를 단계별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 대만에서 만들고, 2단계, 유럽에서 팔고, 3단계, 최종 목적지에 도착. 하지만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단계, 즉 어느 지점에서 누가 어떻게 폭발물이나 악성 코드를 심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이게 바로 공급망 보안이 진짜 무서운 이유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로이 목마 공격이 바로 이런 겁니다. 겉보기엔 완벽히 정상적인 제품,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선물인데 그 안에는 파괴를 목적으로 한 장치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던 거죠. 고대 신화가 21세기 디지털 테러로 이렇게 끔찍하게 재현된 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 끔찍한 테러 사건이었네 하고 남의 이야기로 넘길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 삐삐 공격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특히 모든 기업과 조직에게 보내는 아주 심각하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우리 공장을 돌리는 센서, 하다못해 우리가 매일 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파일 하나까지도요.
그 어떤 것도 단순하게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두 이 삐삐처럼 복잡하고 긴 글로벌 공급망을 거쳐서 온 것들입니다. 요즘 시대의 트로이 목마는 정말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공장의 핵심 제어 장치인 PLC, 각종 산업용 센서, 네트워크 장비는 물론이고 우리가 무심코 다음 버튼만 누르는 펌웨어 업데이트 파일까지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받는 그 모든 것이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제품이 만들어지는 제조 단계에서부터 악의적인 백도어가 심어져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비싼 방화벽을 설치하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격은 이미 우리 집 안에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방법은 있는 거냐? 네, 있습니다. 바로 IEC 62443-441과 같은 국제표준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용어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설계 기반 보안. 즉, 제품을 다 만든 뒤에 땜질하듯이 보안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기획하고 만드는 첫 단계부터 보안을 DNA처럼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막는 게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생길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과연 이 삐삐폭탄 같은 위험이 정말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자신의 보안 관행을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파트너 그리고 공급업체를 신뢰하실 겁니다. 신뢰는 비즈니스의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그 신뢰 혹시 맹목적이지는 않나요? 단순히 믿는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보안 수준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어쩌면 여러분 조직의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